안녕하십니까, 히트다이트의 이준열입니다. 오늘은 김포에 위치한 아리수 낚시터에 출조를 나왔습니다. 김포 중에서 또 핫한 낚시터 중에 한 군데죠. 오늘은 또 김포로 출조를 나왔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계속 댓글 다시는 저의 채비의 변화, 떡밥을 중간에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채비는 중간에 어떻게 바꾸는지, 이런 것들의 댓글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셔서 댓글에 답글은 달았지만 실전편에서 계속 그런 멘트를 하게 되면 분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고기 잡는 장면을 거의 또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한번 기회를 내서 이론편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론편입니다. 그래서 떡밥은 중간중간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는지 상황별로, 또 채비는 중간중간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는지, 오링은 어떨 때 넣는지, 또 탑은 어쩔 때 조정을 하는지, 이런 상황들을 이론편으로 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 점은 쭉 제가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런 점들을 혹시 실전편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이론편을 보시면 저런 상황에서 이랬기 때문에 바꿨구나 라는 것들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편으로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실전편은 다음에 또 정식 개장을 하고 나서 아리수 낚시터에서 또 고기 잡는 장면으로 해서 실전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2월 29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한 4일 남았나요? 2월 29일에 이제 가게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게장 상태에서 날씨 상황을 보고 본게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곧 며칠 안 있으면 3월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아직까지 많이 춥죠. 막바지 추위가 있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한파주의보까지 내릴 정도로 막반 추위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하지만 또 낚시인들의 열정은 이 한파주의보 속에서도 계속해서 뜨거운 열기를 피고, 오늘도 낚시를 많이들 오셨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이론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떡밥 메인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코소와 아쿠아텍 X를 이용한 323, 그 다음에 어택2, 그 다음에 향붕어용 글루텐, 향글텐, 이렇게 세 개를 개고 어쩔 때 이렇게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쿠아텍 X를 이용한 323을 준비를 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이 기준은 깎기식으로 잡았습니다. 깎기식으로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50cc의 기준을 일반 시청자분들도 똑같이 따라하기 위해서, 고봉을 하면 고봉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막고소가, 하절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그냥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절기에는 제가 넣는 순서가 조금 다를 뿐인데, 하절기가 7월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어 주시고, 그리고 물은 3컵입니다. 하나, 둘, 셋. 골고루 물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골고루 섞어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막고소는 입자가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충분한 숙성 시간을 거친 후 사용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점 이제 혼돈되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면 저랑 똑같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어택2 진행하겠습니다. 아쿠아텍 X가 3컵이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어분 글루텐 6가 한 봉입니다. 자, 제가 본격적인 시즌이 되기 전에는 그냥 바로 넣으라고 그랬죠. 기준은 수온이 15도 정도, 어느 정도 붕어가 활성도가 움직일 수 있는 온도인 15도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바로 넣습니다. 그리고
물이 하나, 둘, 셋. 그래서 골고루 섞어 주신 다음에 충분히 숙성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데, 자, 어택2도 여러분도 혼돈되시는 점, 제가 일반 아쿠아텍 X나 아쿠아 블루에다가 오레오를 넣는 거하고는 다르죠. 입자를 살리지 않습니다. 요 점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충분히 숙성을 시킵니다. 다음은 향붕어용 글루텐이죠. 향글텐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분 글루텐 6가 한 봉입니다. 그리고 오징어 글루텐 6죠. 오징어 글루텐 6가 한 봉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질문하신 게 어떨 때 향글텐이 들어가는지, 어떨 때 막고소를 이용한 323이 들어가는지, 어떨 때 어택2가 들어가는지 그 상황별로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은 125cc죠. 그리고 충분히 치대 줍니다. 한 30번 정도만 치대 주십니다. 그래서 30번 정도 치댄 다음에 공기를 다 빼줍니다.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얘는 사냥용으로 바로 사용할 겁니다. 제가 집어 겸 사냥용으로 사용할 때는 공기를 빼지 않고 사용하는데, 얘는 전문적인 사냥용으로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를 빼준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떡밥 준비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또 이제 찌맞춤서부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제일 많은 채비 관련된 거죠. 찌맞춤서부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찌는 원테이크 65cm 4g 짜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왜 65짜리를 쓰냐, 이제 이 질문서부터 나오죠. 65cm, 여기가 지금 3m 같이 안 됩니다. 수심에 따라서도 찌의 길이와 부력을 선택을 하고요. 또 속대류라 그러죠. 밑에 물살이 얼마나 많이, 탕의 크기에 따라서 또 형태에 따라서 틀리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부력을 어떻게 더 가져갈지 말지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수심에 또 찌의 길이는 어떻게 할지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긴 3m 미만이기 때문에 65짜리를 사용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m 50에서 뭐 4m 정도 나온다 했을 경우에 제가 70을 사용할 때도 있을 거고 80을 사용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속대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부력을 더 세게 가져가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닐지를 판단을 내리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테스트 찌를 포함해서 찌는 3g대에서부터 뭐 6g, 7g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찌가 있기 때문에 상황별로 설명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4g짜리 65짜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수심을 찍기 위해서 4.5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찌를, 봉돌을 굉장히 무겁게 해서 바닥에 털컥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맞춰 놓고, 오늘 저는 7g을 시작을 할 겁니다. 0.7, 7호 편대를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여기 맞춘 거는 제가 지금 4.5에다 맞췄습니다. 그럼 찌의 부력보다 하단이 무거우니까 바닥을 찍을 수가 있겠죠. 물론 찌맞춤용 고무를 달아도 되지만 전 귀찮아서 아예 부력을 처음에 세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찌맞춤을 해서 바닥을 찍을 수 있게끔 먼저 준비를 합니다.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던져 보겠습니다. 자, 덜컥 잡혔죠? 그래서 지금 바닥을 찍은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사선을 안 잡고 툭 던져 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약간 사선은 졌을 겁니다. 그럼 사선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보다 많이 2마디 정도까지 올라와 있죠? 찌 잡혔나요? 그 2마디 정도까지 올라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을 찍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빼서 이제 찌 맞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이거를 들내려서 바닥을 또 찍은 상태에서 찌 맞춤을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내려줍니다. 이게 한 60cm 정도 될까요? 60cm를 내리는데 대부분 이중 스토퍼로 돼 있을 겁니다. 이거 디테일 좀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이중 스토퍼 되는데 한 개만, 수심 찍은 거에서 한 개만, 이 검정색 부분 한 개만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나중에 내가 놓고 할 위치를 이건 잡아주는 겁니다. 찌 맞춤이 끝나고 여기까지 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60cm 정도를 잡아 놓은 다음에 찌 맞춤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요즘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좀 덜 내려서 찌 맞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 이제 내려놓고 모든 찌고무와 핀도레와 모든 채비가 밸런스가 맞추려면 4g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 것들을 얼추 잡은 다음에 이제 찌 맞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뽕돌이 아닌 무게 조절 추로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요거 디테일 좀 잡아주세요. 자, 요 상태에서 한번 찌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가맞춤을 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 찌탑에 물기가 있는 것들은 털어주셔서 찌 맞춤의 영향이 없게끔 해서 내려가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얼추 1마디 반 정도, 3분의 2, 뭐 이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걸 이제 내려야 되죠. 저 내리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링을 이용해서 저 내려가는 속도를 또 질문하시는데, 내려가는 속도는 물의 밀도에 따라서도 똑같이 딸깍이라도 다릅니다. 물의 밀도가 높으면 쳐 올리려고 하는 힘이 많으면 천천히 내려갑니다. 똑같은 딸깍이더라도. 채비가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좀 착각을 하시던데, 물의 밀도에 따라서도 똑같은 딸깍이더라도 내려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테이크 소자 0.02짜리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쓰는 것들을 잘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소자를 넣으면 몇 마디 정도가 내려가더라. 지금 원칙적으로 하면 이 정도면 2마디 정도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진짜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밑에 하단에 보면 이거 디테일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원테이크 소자를 하단에 하나를 넣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찌 맞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내려가죠. 자, 저렇게 검은색 케미코지 금방까지, 지금 카메라가 보는 각도와 제가 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금방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스탠다드입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오링을 더 넣고 시작할지 말지를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설사 케미코지가 조금 잠겼다 그래서 찌 맞춤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예,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저 정도 차이는 0.0001 차이도 안 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 투자를 너무 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해서 저 근처가 왔으면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스타트로 2마디 이상을 내놓고 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오링을 더 넣고 할지를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링을 1개 또는 2개를 더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는 찌표현이 어떻게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0.02짜리를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이제 제가 평상시에 하는 방법이죠. 자, 이번엔 편대에다 075 편대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케미의 맨 끝이 수평이에 달랑말랑하게 하나를 넣으니까 저렇게 현상이 나오죠. 제가 사용하는 건 원테이크 치이기 때문에 원테이크 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사용하는 치의 기준으로 하는 거고, 저는 원테이크 치는 탑의 굵기가 얇게끔 민감하게 돼 있어서 오링에 반응을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저렇게 0.02짜리 소자 하나에도 저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는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뺄지 더 넣을지를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2개를 넣은 경우도 있던데 2개는 어떨 때 넣습니까? 라고 또 질문하실 텐데, 계곡형, 수심이 깊은 계곡형 낚시터에서는 기본적으로 2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속대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낚시터들은 속대류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안정적인 찌표현을, 흔히 말해서 빨거나 막 찌표현이 지저분한 거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2번째는 쓸려 내려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찌의 무게보다 무겁게 2개 정도를 넣습니다. 그럼 2개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수평에 거의 잠겨서 조금 더 잠깁니다. 이런 상태로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작업은 뭐가 있죠? 다시 내가 위치 잡아 놓은 데가 있죠. 약 60cm, 둘, 셋. 제 손바닥이 20cm 정도 되니까 60cm를 내린 거를 다시 올려줍니다. 예,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하고, 이 사이는 딱 붙여도 그럼 이렇게 삐뚤게 되는데 약 0.3, 0.4 정도만 이렇게 이격을 하고 딱 붙이진 않고 너무 뒤로 당기지도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여유 있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랬을 때는 미세 입질에 나왔을 때 반응이 느립니다. 그래서 요 점을 이렇게 거의 뭐 0.5cm 미만으로 요 정도까지만, 이거 디테일 좀 잡아 주시겠어요? 요렇게 요 사이만, 요 정도만 떼어 놓습니다. 잡혔나요? 예. 그래서 요 상태만 해놔서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작업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바늘 목줄 끼는 거죠. 예. 그런 건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거는 누구나 아시는 거라서 제가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바늘을 끼는 작업을 하고, 이게 제가 루틴이 똑같습니다. 뭐 올해는 다르고 내년에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매번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고요. 이거 디테일 좀 잡아 주시겠어요? 자, 원테이크 편대는 이제 특허가 나져 있는 부분이죠. 여기가 금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은색으로 되어 있고, 요 기준 봉도 돌고 요 고리도 돌고 양쪽이 다 돕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편대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이렇게 올라타는 겁니다. 그럼 찌표현이 첫째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올라타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쪽이 다 돌게끔 돼 있다는 게 특징이고, 2번째는 저는 주로 금색에는 집어용을 답니다. 그리고 은색에는 사냥용을 답니다. 그리고 반대로 둘 다 사냥용을 달 때 어떨 때죠? 어택2와 향글텐을 같이 달 때는 향글텐을 은색에다 달고 어택2를 금색에다 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걸 먹는지를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색을 먹었을 때는 이렇게 들어 올려지니까 보이거든요. 반대쪽이 들어 올려지니까. 이렇게 해서 고기를 랜딩할 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물렸을 때 만약 금색을 물었으면 이렇게 은색이 올라오면 아 금색 먹었구나, 그러면은 어택2 먹었구나. 또 이렇게 반대로 돼 있을 때는 아 향글텐 먹었구나, 어택2를 집어가 되고 거꾸로 향글텐을 먹었구나, 그날에 어떤 것들의 반응을 하는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막고소를 이용한 323을 할 때도 만약에 이거를 왜냐하면 323도 먹거든요. 323을 먹었을 때도 아직까지는 오늘 보리의 반응을 하는구나, 집어의 역할뿐만 아니라 먹이용의 역할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땐 빼지 않고 계속해서 넣는 겁니다. 요 점 참고하셔서 또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바꾸는 것들을 어쩔 때 바꾼다라고 이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자, 오늘 제가 아리수 낚시터에서 07부터 시작합니다. 07부터. 예, 07부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찌맞춤을 08에도 하나 해놨고 06에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07보다 하나 더 올린 걸로도 준비를 해놓고 하나 더 적은 걸로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느냐, 방향을 보고 예를 들어서 대류가 심하다든지 좀 쓸린다, 바닥을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빠는 입질이 계속 무거운 채비를 했는데도 빠는 입질이 나온다든지 그런 상황을 보고 06으로 할지 08로 할지를 또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07로 해서 쭉 하는 게 하루 종일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형을 가져줍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찌표현이 좀 못 올려주는 느낌이 난다, 이런 상황에 했을 땐 06으로 갈아탑니다. 이게 06이죠. 그리고 조금 탑 조정을 하고 오링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튀는 맛이 난다 했을 땐 또 08로도 갑니다. 예,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할 때는 쟁반 위에다가, 아니 뭐 쟁반이 없으신 분은 다른 데다가 이렇게 스페어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출조를 나가거나 할 때 기본적인 게 외에도 이렇게 가는데, 조금 변동되는 게 수온이 15도 이상, 18도가 제일 적정하죠. 제일 활성도가 좋을 때는 한 단계 올리는 게 아니라 오늘같이 07이었으면 아래로는 06까지만 하고 위 같은 경우는 08 한 단계만 올린 게 아니라 1로 바꿔버립니다. 오히려 더 올려줍니다. 이렇게 한 개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성수기에는 07이었으면 08이 아니라 1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높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물론 뭐 준비를 해서 07, 08 다 준비하면 좋겠지만 한 2개 정도를 준비함에 있어서 격차를 조금 더 벌린다는 게 차이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딱 놓고 상황별로 해서 처음에 찌탑 낚시를 해보고 찌탑 낚시에 올릴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해서 오링을 투과를 했는데도 반응이 좀 그렇다 했을 때는 하단을 아예 무겁게 가해서 교체를 작업을 합니다. 요 점이 제가 이제 평상시에 출조 낚시를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렸을 때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상황별로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는데, 지금 햇볕이 정면이라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곡을 쓰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제가 항상 멘트에 이제 떡밥 개고 나서 채비 설명, 오늘의 사용 채비 설명하고 나서 이제 떡밥을 달죠. 떡밥을 달 때 어떻게 하죠? 처음에 50cc 기준으로 한 323 막고소를 이용한 323을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의 경우는 이러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제 엄지손톱을 보여드릴까요? 거의 엄지손톱만하게, 예, 이렇게 해서 자주 던집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를 이제 왜를 설명을 드리면, 붕어는 이 파장에도 반응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낚시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빔 미끼류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죠. 이거에도 붕어가 집어의 역할을 합니다. 파장에도. 그래서 퉁 떨어지는 거와 퐁당퐁당 떨어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기준점이 혹자는 이게 10m까지도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퐁당퐁당을 시키는 겁니다. 풍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가 들어갈 위치에다가 던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넣고 빼고, 넣고 빼고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을 합니다.
50cc 기준으로 한 바가지니까 많지는 않죠. 요거를 한 반 바가지 정도까지는 넣습니다. 양 바늘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양 바늘에다 넣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반응이 없을 때는 혹시나 지금 들어왔는데도 이거를 먹을 틈을 주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다음서부터는 한쪽 바늘에는 어택2를 넣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넣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반복으로 내가 놓을 위치에 맞춰서 똑같이 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바늘에 계속해서, 이게 귀찮아서 좀 크게 달거나 뭐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똑같이 넣습니다. 떡밥의 크기를 이제 100cc 기준으로 하면 한 바가지 넣기가 힘든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자주 넣는 편입니다. 저거 가라앉는 동안에는 한쪽 손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떡밥을 개줍니다. 그래서 다음 거를 또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또 빼고 또 넣고, 그래서 50cc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바가지를 다 넣는 게 아니라 반 바가지 정도를 반응이 올 때까지 똑같이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떡밥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사선을 약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놓으려는 위치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자, 제가 뭐 몇 번 안 했지만 이로운 편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반바가지를 넣었다고 쳤을 때, 그리고 나서 터치가 없을 때는 금색에는 323을 달아줍니다. 은색에는 어택2를 달아줍니다. 근데 어택2의 양은 처음에는 조금 크게 달아줍니다. 하지만 323보다는 적게끔, 디테일 좀 잡아주세요. 이 은색 뽕 있는 데가 어택2고, 이게 막고소를 이용한 323입니다. 크기가 약간 다르죠. 요렇게 해서 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자, 요렇게 해서 또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원하는 찌탑 위치가 아니라서 이럴 때는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또 반복해서 어택2 한번, 은색에 어택2 한번, 그리고 금색에 323 한번 달아서 반응이 올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자, 저 상태가 제가 원하는 이제 찌 표현인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반응이 왔다. 그래서 챔질을 했다. 챔질을 했을 때 어택2의 반응이 온다 그럴 때는 양바늘에 어택2를 달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니면 찌 표현이 꼬물꼬물하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쪽에는 향붕어용 글루텐이죠. 향글텐을 은색에다가 또 달아줍니다. 꼬물꼬물했을 때. 그리고 한쪽에는 집어는 어느 정도 반바가지 이상이 들어간 상태잖아요. 이럴 때 한쪽에는 어택2, 금색에는 어택2를 달아줍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또 던집니다. 던져서 요러고 나서 이제 꼬물꼬물 입질이 왔을 때, 표현이 제대로 안 나왔을 때 보고 반응을 보는 겁니다. 어떤 거를 먹는지.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상태에서 향글텐에 반응이 왔다. 그래서 향글텐에만, 그러면 양반을 향글텐만 달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일단 집어의 역할도 어택2는 하기 때문에 어택2는 당분간 계속 달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막판에 마무리 좀 빼내는 작업을 할 때는 아주 작게 해서 향글텐만 양바늘에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형을 준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하시는 거, 찌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처음에 스타트는 뭐 저는 지금 딸깍에서 오링 하나를 넣어 놓은 상태인데 2마디에 맞춰 놨습니다. 무거운 채비인데 2마디. 딸깍에 2마디면 아주 겨우 바닥에 달랑말랑하게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저는 오링을 박았으니까 아무래도 찌 표현이 이제는 바닥에는 안정적으로 됐는데, 저 상태에서 하는데 마디와 마디 사이에 아니면 다음 마디가 보일랑 말랑하게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변하면 바로 챔질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무슨 말이냐, 제 동체 시력과 제 몸이 움직이는 게 다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점 입질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챔질했다고 생각하는데 카메라는 정작에 제가 챔질하는 속도는 벌써 한 마디에 챔질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으로는 내가 점 입질에 쳤어 라고 하는데 그만큼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몸이 엄청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헛챔질이 나오면 마디를 올려줍니다. 한 마디. 그리고 나서 또 헛챔질이 나오면 네 마디까지 올려줍니다. 네 마디까지 올렸는데 그래도 헛챔질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오링을 넣는 겁니다. 오링을 하나를 넣어보고 두 개까지 또 넣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바람이 근데 터졌다 했을 경우에는 다시 두 마디를 하고 팔로 바꿔주는 겁니다. 밑에를 더 안정적으로 밑에 하단을 아예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찌탑 낚시를. 근데 주의하실 게, 찌탑 하나가 오링이 막 3개, 4개를 넣어야지 반응을 하는 찌탑의 찌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찌탑 낚시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찌탑 하나 올린 게 오링 3개, 4개를 넣어야 되는, 굉장히 갑자기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지금 원테이 끝이는 오링 0.02 하나에 1개 반 이상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탑 낚시가 가능한 건데, 모든 찌가 찌탑 낚시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내리는 데 있어서 한 탑의 역할이 오링을 3개, 4개 먹는다든지 이럴 땐 찌탑 낚시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죠. 또 그런 것들은 보이긴 잘 보입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다는 점. 찌탑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찌탑을 4탑까지는 올려놨다가, 그리고 나서 안 될 때는 오링을 넣기 시작하고, 오링을 넣었을 때도 헛방이 좀 난다 했을 때 하단을 아예 교체 작업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찌탑 낚시도 제가 영상에 보면 어쩔 때는 2탑에 하고 있고, 어떨 때는 3탑에 하고 있고, 어떨 때는 4탑에 하고 있고, 그럴 때 일일이 제가 코멘트를 하지는 않고 있는 점, 요런 이유 때문에 하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오링을 넣기도 하고, 또 하단을 미리 준비한 하단을 또 이렇게 변형시키기도 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론편 설명드렸고요. 이제 상황을 봐서 찌 표현을 좀 볼 수 있게끔 한두 마리만 잡고 마무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주간을 이용해서 한두 마리만 보여줘서 다른 케이스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단 지금도 아마 분량이 꽤 나올 것 같은데 한두 마리만 해서 분량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좀 잡아 보겠습니다. 히트. 자, 한 마디 이상 올라갔죠? 12시 시알 좋네요. 12시 정오입니다. 우와! 뚫쳐서 벗어나려고 그러네요. 와, 이것도 꽤 무게가 나가네요. 사이즈 좋네요. 자, 아리수 붕어입니다.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사이즈 좋네요. 손맛도 좋고. 지금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제 찌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찌 표현이 안 나오면 탑을 올린다든지, 지금 딱 스탠다드 2마디에다 놓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찌 표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고기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그런 것들을 찌를 보시면서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 향글텐 먹고 나왔는데, 은색이 이렇게 향글텐을 좀 디테일 잡아 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은색에는 향글텐 놓고 금색에는 어택2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한 마디 더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찌는 안 잡혔을 겁니다. 그 카메라 감독님이 카메라 조정하고 있는 와중에 입질이 들어와서 찌는 안 잡혔는데 한 마디 반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게는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찌 표현이 빠는 입질이 나오는 게
지리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럴 때도 있고, 내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내 채비를 분할한 게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찌 표현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판단을 잘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올림 낚시를 하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찌가 물고 들어 올렸을 때 같이 올라가는 영향을 해야지, 빠른 입질이 나온다든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내가 탑을 올려야 될지, 오링을 박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아니면 아예 채비를 한 단계를 올릴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뭐 한 마리만 더 잡아 보겠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으치. 지금 밸런스는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뭐 탑 조정이나 채비를 기존의 스페어를 바꾼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늦을 것 같죠? 작년에는 제가 2월 달에 포천 지역도 촬영을 본격적인 좀 일찍 개장들을 해서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또 막판에 추위가 와서 조금 이제 성수기 뭐라 그러나 활성도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더라도 아마 28일서부터 개장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죠. 이번 주에 개장하는 데들이 많은데, 조항은 어떨지 뭐 이런 거는 또 그 근처 28일쯤 뭐 촬영을 하면서 주의할 점들은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어떻게든 촬영을 끝내려고 하는 컨셉의 낚시라서, 이렇게 예전에는 좀 긴 시간 동안 했는데, 지금 최대한 짧은 시간에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잘 나와주면 되게 반갑죠. 이번엔 약간 12시에서 11시 방향으로 먹었네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이제 한 2마리만 더 잡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 이론 편이라서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하니까요. 한 2마리만 잡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이제 한 마리만 더 잡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찌에 관심이 가야 되는데, 지금 저 얼음 위로 갈매기가 있어가지고, 이 바닷가에 있는 갈매기가 저는 이제 좀 특이한 경우라서, 여기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갈매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쟤를 보게 되더라고요. 찌를 못 보고 붕어를 이제 먹는 것 같은데, 희한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 바닷가가 있어서 그런가요? 왜 갈매기가 민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되게 특이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히트. 이야. 야, 이번에 색깔이 아주 은색빛 색깔의 붕어네요. 사이즈는 다양하게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번에는 어택2 먹었네요. 이렇게 나왔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시계를 좀 봐야겠네요.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53분입니다.
여기서 촬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를 했는데 지금 녹화가 안 됐다 그래갖고 다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김포에서 핫한 아리수 낚시터에서 그동안 시청자분들이 질문하신 내용들, 떡밥은 어떨 때 한글텐을 쓰는지, 어떨 때 어택2를 쓰는지, 막고서를 이용한 3인삼은 어떨 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렸고요. 또 중간중간에 채비를 제가 바꾸는데 어떻게 해서 바꾸는지 미리 앞뒤로 세팅을 해놓고 바로바로 이어서 할 수 있다는 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찌탑은 어떨 때 사용을 하고 오링은 어떨 때 사용하는지를 간략하게 그동안 실전편에서 설명이 미비했던 점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낚시를 하면서 그런 견본을 보여드린 케이스를 직접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했습니다. 짧은 시간 낚시를 했는데 꽤 재밌게 낚시를 했고요. 저는 촬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또 낚시를 조금 더 즐기다가 철수할 예정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3월 1일, 29일 이럴 때 가게장을 이제 금요일서부터 가게장을 하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게장은 29일서부터 한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3월이 며칠 안 남았지만 아직까지는 추위가 좀 매섭습니다. 막바지 추위가 매서워서 뭐 한파주의보가 내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보니까 목요일서부터는 영상으로 다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봄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또 낚시인들은 뭐 추우나 더우나 또 낚시를 출조하는데 아직까지는 춥기 때문에 방 안에 신경을 써서 출조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